직위해제 대기명령. 자, 어느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자, 텔레비전 보면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공무원이 뇌물받거나 비리에 적발되면 본징계에 앞서서 본징계 파면 해임 등 이런 거 앞서서 직위해제를 해버리죠. 그래서 본징계에 앞서서 해임하기 전에 직위해제합니다. 이런 직위해제를 가행정행위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 유지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책을 뺏어버리고 출근은 높지만 나중에 이분들 따로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과제물을 부여합니다. 그거 잘 따라오면 복직도 시켜줍니다. 그것도 이행 못하면 이제 정식 해임을 해버리죠. 그럼 본징계 해임하기 전에 가행정행위 직위해제가 이런 단계적 결정이 됩니다. 본처분하기 전에 하는 가행정행위 직위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직위해제 대기명령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뭐가 나오죠? 예비결정. 본체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 중간적인 거지만 그 자체가 종국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 예비결정. 예가 있죠? 예에서 2번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한 폐기물 처리 사업의 적정 판정. 그래서 폐기물 처리 사업의 폐기물 적정 판정 사업을 할 때 그의 예비결정이라고 하죠. 다음에 부분허가 있습니다. 부분허가 장기간 걸쳐 여러 시설을 요하는 사업에서 단계별로 허가할 때 그런 것들이 부분허가가 됩니다. 예가 있지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전에 부지에 대한 제한공사 승인, 원자력 발전소 부지 제한공사 승인 그런 것들이 부분허가에 해당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 제한공사 승인 부분허가. 자, 그런 거 하시고 나머지는 됐죠. 읽어보시고 뒷장에 444에 자동화 작용해야 하는 행정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등 기계에 의해서 뭔가 행정위가 이루어지죠. 가속 카메라 우리 찍히죠. 그래서 신호등이랄지 거기 현대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화 작용 행정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제를 공부하는 것이 지금 내용이죠. 그래서 네 번째, 자동 감응장치에 의한 교통신호기, 컴퓨터형 학교 배정, 세금 공과금의 결정. 예, 특색 내려가 보시면 이런 자동화 작용형 행정위는 서명 또는 기명이 생략되고 부호가 사용되며 이유북이나 청문이 생략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 특징을 띠게 됩니다. 3번 자동기계 결정 하자와 행정구제가 있습니다. 하자에 일반 이론이 적용되어 그 무효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배상 대상도 다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문제도 지금 할 게 아니고요. 446으로 가서 이제 행정행위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쉬운 데입니다. 자, 쉽습니다. 계속 행정행위 내용 들어가 보면 본처분하기 전에 단계적 결정을 받다면 우리가 행정법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뭔가 영업허가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뭔가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허가인가 이런 걸 다 해줍니다. 허가 등을 해주고 그 인가 등을 다 해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허가인가 이런 문제. 그러면 행정처분을 이렇게 발령합니다. 허가인가 등 이러한 처분을 발령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기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그러면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인가 이런 걸 분류 체계화해 보면 그 박스 이렇게 정리됩니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다시 거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어지죠. 법률행위적 행위는 그 행정청의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래서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 발생은 뭐지? 행정청의 의혹대로. 그래서 행정청의
의혹대로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 자,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요소로 하지 않고 그 효과 발생은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그래서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자, 내가 뭔가 신청했더니 행정청 의혹대로 나오는 것이 있고 법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 의혹대로니까 행정청 마음대로입니다. 행정청 마음대로. 법률의 규정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법대로입니다. 그러면 행정청 마음대로, 요건 법대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각종 허가인가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가인가, 그럼 A가 비싼 돈을 들어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술집 차렸더니 행정청이 너 학교 근처니까 그 술집 허가하는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애가 사정사정 하니까 좋아, 그러면 방음시설을 완벽히 하는 조건으로 부관 붙여서 허가해 줄게.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의 그 모든 것들이 행정청 의사대로 좌우되니까 그런 것들은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청 의사에 좌우되면 재량행위, 그리고 방음시설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거 하니까 거기에 그 부관 등도 마음대로 붙이는 그러한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재량행위이며 부관을 붙인다. 재량행위고 부관을 붙이게 됩니다. 허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증은 한 달 뒤 나도 상관없으니까 이것은 불요식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술집 허가 받고 영업 허가 받는 것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적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뭔가가 발생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법대로 나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뭔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증명서들을 발급받게 됩니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 그럼 이런 것들은 법대로 당연히 발급해 주지, 이거 주니까 이제부터 너는 졸업생이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속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부관 등을 붙일 수 없다. 당연히 법대로 주니까 기속이며 부관을 못 붙이며 그 서면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 요식행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재량행위 부관 붙여 불요식, 기속행위 부관 못 붙여 요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행정청 의혹대로 되니까 재량이고 부관도 붙이고, 행정청이 아닌 법에 따르니까 기속이며 부관 등은 못 붙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재량이지만 기속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 기속이지만 재량도 가능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거라는 거죠. 주된 것이 이렇다는 거지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이렇다는 걸 아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위와 그 준법률행위적 행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더 분류해 보면 준법률의 행위는 법대로 무조건 나오니까 당연히 기속이요, 그 행위는 딱 정해졌습니다. 446에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위에서 확인공증 통지수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공통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법률행위적 행위는 명령적과 형성적이 나눠지죠. 자, 법률행위적 행위는 다시 또 봅니다. 여기서 그 명령적 행위가 있고 다시 이거 그 형성적 행위가 있고, 명령적은 그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적은 특허인가 대리, 특허, 그 인가, 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적, 하명과 면제, 형성적, 특허인가 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적법 요건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은 효력 요건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적법 요건은 되지만 효력 요건은 아니다. 반대로 적법 요건,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또 아니고 이건 또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적법 효력 요건을 보시면 이 적법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처벌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효력 요건은 이것은 사법상의 그 효력의 문제라고 합니다. 즉 명령적 하명 허가를 위반했을 때와 형성적 이런 것을 그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명령적 행위를 위반했을 때와 형성적 행위를 그 위반했을 때가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 적법 요건과 효력 요건 이렇게 나오죠. 적법 효력 요건. 그러면 무허가 영업을 했단 말이죠. 자, A가 그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됩니다.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 BCD가 밥을 먹었습니다. 무허가 영업소에서 BCD가 밥 먹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어떻게 되죠? 허가 위반했으니까 처벌되죠. 그래서 벌금 등을 받거나